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비자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생활비와 각종 경비, 그리고 초기 정착비 등 모든 것들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건축검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몇 주 전에 제보를 받았었던 독일의 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실습생을 구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 제보에 의하면 독일의 노동법에 의거해서 실습생은 무임금이지만 이 설계사무소에서는 아주 특별하게도 첫 달은 무임금,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무려 월 600유로를 지급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설계사무소와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눈여겨보는 사무실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은 이 설계사무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사실 몰랐었는데 외국에 막상 나와보니까 꽤 눈에 많이 보이는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진짜 현지에서 자리 잡고 제대로 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행여나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좋지 않은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좋은 모습들보다 외국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현 실태를 조금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유럽에서 살면서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지에서 한국분이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무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현 실태를 저는 이제 이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제가 한국 건축사 라이센스를 준비하려고 했던 과정들도 사실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조금 내면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언급하고 싶은 것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분들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저임금이에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 올라온 공고를 보면 턱이 빠질 정도로 불합리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람을 구하는 공고인데 당당하게 그 나라의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지금 독일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독일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그 사무실의 그 공고가 독일의 노동법에 접촉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법조인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독일의 노동법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독일에서 3개월까지 실습은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3개월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실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실습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임금에 관해서 무엇보다 철저하고 노동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독일에서, 그것도 선진국에서 정말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을 제외시킨다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인,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즉 도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이런 독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실습생들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악용될까봐 거기에 따른 많은 내용들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실습이라는 그 의미, 그리고 실습의 그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습생이라고 사람을 뽑아놓고 회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실습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힘들어지는 거죠. 조금 더 아주 쉽게 저희
회사, 저희 사무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1년에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의 실습생이 다녀갔었어요. 보통 길면 2주 정도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실습 등인데요. 이 친구들은 저희 회사에서 전혀 돈을 받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당연히 이 친구들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처음 실습을 했을 때는 하루에 4시간, 즉 주당 20시간을 일을 하고 세후로 1,000유로 정도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과연 왜 지금까지 다른 독일 실습생들은 돈을 주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저는 왜 특별히 돈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회사에서 관련된 업무에 참여를 하는지 유무였어요. 앞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실습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실습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사무실 사람들이 틈틈이 실습생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주어졌던 과제를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즉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제를 주고 그것을 회사 관계자가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 실습생을 가르쳤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실습생이 오면 하나의 땅을 주고서 거기서 하나의 조그마한 파빌리온을 디자인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실습생이 그 땅을 직접 가보고 그리고 그 파빌리온을 연상하는 것들을 형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해서 이거를 도면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실습하는 2주차 때 그것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죠. 반면에 제가 회사에서 실습을 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회사에서 저한테 회사와 관련된 일을 줄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저한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너가 하고 싶으면 너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너는 괜찮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어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즉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맥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노동이 회사에 보탬이 된다면 회사는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돈을 지급받지 않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행여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노동법에 접촉되는지 접촉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은 내가 하는 업무가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제시를 하는 그 금액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대부분 풀타임 기준에서 600유로에서 1000유로 정도 되었어요. 즉 한국 돈으로 하면 90만원에서 많으면 12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제가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금액으로 보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한국에서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받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면서 혹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껴서 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아무리 돈을 아껴 사는 사람도 유럽에서 600유로, 700유로, 800유로를 받고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100만원을 벌게 되면 반값으로 아마 대부분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생활비와 경비들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비자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생활비와 각종 경비 그리고 초기 정착비 등 모든 것들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해요. 즉 따지고 보면 실습생의 시간과 그리고 그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생활비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런 사무실들은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설령 열정페이 그런 마인드로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 파리 이런 쪽으로 외국의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인드라면 길 가는 아무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 포트폴리오를 넣어보세요. 솔직히 공짜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무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노동법에 접촉될까봐 거절하는 사무소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외국에서 경험을 쌓고자 할 때 대부분은 외국 사무실의 경험을 쌓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외국에서 차려놓은 많은 사무실들은 실제로 한국 일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라에 현지에서 일을 따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자니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한국의 설계사무소들의 명의를 빌려서 참여하거나 외국 프로젝트의 통신원 역할을 하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막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없어요. 굳이 외국에서 꼭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외국에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학위도 상당히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력들도 대부분 되게 좋은 경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한 경력도 있으시고, 그런 좋은 스펙을 다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할 거면 차라리 그러면 다시 어떤 괜찮은 건축사 사무소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든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시려는 것들이 계속, 그런 의지들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항들이 조금 이해는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주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밑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라는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장이라는 그런 명함이나 이런 타이틀들이 교수 자리에 지원을 하기에 좋은 명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그런 자리들이 났을 때, 그런 기회들이 났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나 발판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 이런 발판들이나 이런 과정들은 사실 전혀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적인 내용들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노동법에 접촉되는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사무실을 안 좋은 컨디션으로 운영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는 건데, 근데 고통을 분담하고 나중에는 잘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어떤 커리어로 전부 다 가져간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외국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한국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제 그 나라 사람을 고용할 거예요. 물론 그 사무실에 한국 분들이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현지인보다 뭐 저렴하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현지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젊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소중한 돈이 어느 어떤 비양심적인 몇몇 사람들의 야망에 헌납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